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1번에 해당하는 권역입니다. 제가 재건축되면 서초구에서 1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또 완성이 되면 또 당연히 2번, 3번보다 더 비쌀 수 있겠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가서부님. 네. 또 입지 전문가 가서부님과 함께 오늘 또 지역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핫한 지역, 또 대한민국에서 이 지역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지역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학군도 좋고, 뭐 일자리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다고 하던데. 네. 이 지역을 알아야지만 서울의 미래를 알 수 있다 하던데.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신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입지입니다. 강남인가요? 서초구. 아, 서초. 서초구를 또 집중 파헤쳐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제가 이제 반포 내에 있는 부동산을 다녀왔는데요. 네. 일단은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 물건을 팔고 네. 뭐 큰 평수로 가거나 아니면 더 신축으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팔아도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고가 주택인 거죠. 네, 그래서 팔고 갈 데가 없는 거죠. 야, 그래서 2억 대출 받으려고 대출 서류 준비하느니 그냥 네. 대출 안 받는 게 낫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평수로 갈 분도 네. 조금 더 신축으로 갈 분도 좀 멈춰 있습니다. 팔아도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매물이 많지가 않고 거래량도 사실 많이 없죠. 왜냐면은 살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반포는 뭐 40억, 50억, 60억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대출을 2억 받고 올 사람들은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아. 왜냐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10억 전후로 대출을 받고 많이 오는 편인데 대출이 2억으로 줄었다 보니까 한 6억 나올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방법을 마련해서 왔는데 이게 6억에서 2억으로 줄어드니까 살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한 10억대 아파트 뭐 이런 대출 6억 정도 되고 내 돈 4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지역 보다가 50억인데 대출 2억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생돈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아무리 그분들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만만치 않긴 하겠네요. 맞아요. 한 달 넘게 지금 대책이 나오고 거래가 하나도 없는 단지도 꽤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온 부동산에는 네. 규제 이후로 딱 한 건밖에 거래가 안 됐더라고요. 와. 거기가 나름 3,000세대 나름 대단지인데 네. 한 건밖에 거래가 안 되는 매도자도 매물을 안 내놓고 매수자도 좀 눈치 보고 있는 네. 네. 그런 장세입니다. 뭐 또 서초구 하면 또 강남구도 나올 거고 네. 또 서초구 또 쓸데없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긴 한데 서초의 입지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서초는 뭐 우리나라의 뭐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뭐 0.1% 정도 되는 최상위 입지잖아요. 그래서 뭐 평당가를 보면 서초구가 가장 높은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평당가로 보면 그렇네요. 네. 강남구보다 높네요. 서초구에는 신축가 대단지가 많다 보니까 네. 강남구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비교할 만한 지역이 일단 강남구 말고는 없네요. 네, 없죠. 지리적으로 서초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서초구가 은근슬쩍 크잖아요. 그 남북으로 되게 길게 뻗어가지고요. 네. 여기가 서초구인지 성남인지 가천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입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한강 쪽에 네. 붙어 있는 쪽이 가장 시세가 비쌉니다. 그래서 네. 뭐 반포동, 잠원동이 한강 쪽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동이 가장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뭐 9호선이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2호선 남쪽으로 멀어지잖아요. 네. 멀어지다 보니까 한강 쪽과 남쪽의 시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언뜻 봐도 한 2배 이상 나겠는데. 2배가 아니라 꽤 많이 납니다. 내곡동까지 가면 많이 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쪽은 서초가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가천과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실제 좀 아파트 단위로 보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반포의 웰메이드 아파트인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를 가지고 왔는데 네. 서초구에 있는 공중전도식이죠. 네. 근데 얘가 레미안 대치팰리스 20년 연식보다 평균적인 평당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에 있는 뭐 가장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한강과 좀 많이 멀어지고 조금 안쪽에 있는 입지긴 한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가 레미안 대치팰리스보다 살짝 낮은 시세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경쟁자는 저 둘이가 경쟁자네. 네, 맞아요. 레미안 퍼스티지는 09년식인데 훨씬 비싸니까 네. 경쟁자는 아니네요. 네, 맞아요. 서초 레미안 아이파크가 잠원동 아래쪽에 좀 있는 곳인데 네. 그래도 걔가 레미안 대치팰리스랑 네. 가장 비슷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 네. 그렇게 입지 서열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방배동에 있는
그 구축 있잖아요. 네. 방배 서리풀 2편 안의 시세를 좀 비교를 하면 잠실 엘스, 네. 그다음에 강남 제치 삼성 1차 네. 좀 그 셋과 좀 비슷한 경쟁 관계에 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초 방배하면 보통 뭐 잠실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 결론만 놓고 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잠실 엘스가 살짝 높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 사실 잠실과 방배는 저는 거의 비슷한 입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싸울 필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넓은 서초구 입지를 좀 한 장으로 정리한다면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완벽하게 슬라이스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1번을 보면 그 반포대교 왼쪽에 있는 건역이죠. 네. 여기는 한강, 그다음에 교통, 신축, 대단지, 네. 학군까지 좋기 때문에 완벽한 입지입니다. 1등이네요. 네, 그래서 1등이고요. 반포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포대교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잠원동과 이제 반포동이 섞여 있긴 한데, 여기는 한강, 교통, 신축인데, 1번과 좀 차이점은 대단지가 아니라 중소단지가 조금 밀집되어 있어서 1번보다 좀 쾌적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 했고요. 3번은 서초동인데요.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한강과 점점 멀어지면서 입지가 좀 낮아지긴 하는데요. 네. 일단 교통도 괜찮은 편이고 신축도 나름 있습니다. 뭐 대단지는 아니지만 나름 있고 학군도 나름 괜찮죠. 학원가도 반포 학원가가 3번 쪽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테헤란로 우리나라 업무지구가 가장 잘 발달된 곳이죠. 접근성이 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을 보면 이제 방배동인데요. 얘도 교통이 좋습니다. 2호선과 7호선이 지나고 있고 무엇보다 4번 방배동의 장점은 반포와 인접해 있습니다. 방배 본동의 그 위에 쪽은 반포와 시대가 좀 연동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신축이 많지 않았는데 신축이 최근에 들어서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더 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좀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얘는 2호선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이 좀 약하긴 합니다. 2호선 아니면은 아래로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맞아요. 지형적으로 좀 언덕이 좀 있고 신축이 있긴 한데 세대수도 좀 낮고 단지가 많지는 않아서 저는 5번으로 이렇게 했고요. 네. 6-1번 건역은 청계산 입구역인데 여기는 사실 성남에 있는 판교와 그 서초구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처음 가보신 분들이 행정적으로 이게 서초구인지 성남인지 좀 헷갈리는 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신분당선의 역세권이긴 한데 공공 분양과 임대가 좀 많아가지고 네.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곳이긴 합니다. 인프라가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해요. 네, 맞아요. 산으로 좀 막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다른 그런 건역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6-2는 이제 가천과 좀 이어지다 보니까 가천과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가천인지 서초군이 좀 헷갈리는 건역인데요. 여기는 아직은 비역세권입니다. 비역세권인데 그 가천선에 좀 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좀 외곽인 지형적인 게 좀 아쉽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품성이 공공분양과 임대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건역이긴 합니다. 1, 2, 3, 4, 5, 6 있는데 사람들 6은 잘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1, 2, 3, 4, 5까지는 다 일단은 관심 지역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네. 어디가 왜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거는 또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1번 건역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반포동인데요. 근데 반포대교 왼쪽에 있는 곳이 1번이죠. 왜냐면 네. 여기는 한강을 끼고 있고 가장 신축과 가장 많은 대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학군도 있고 네.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반포의 1번이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1번에 해당하는 건역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그 9호선을 경계로 이 남쪽에 있는 건역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 한강이 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인 거고, 그다음에 3번은 이제 반포역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건역인데요. 여기는 7호선과 9호선이 지나고 있고 반포 학원가가 저 건역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포동에 있는 분들이 저기에 있는 학원가로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좀 한강과 좀 멀어지다 보니까 그 지형적으로 좀 오르막이 좀 있고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4번은 사실 뭐 일반적인 그런 주거지 건역은 아닌 거죠. 무슨 설해마을 카페 거리나 고급 빌라의 네. 수요이기 때문에 좀 다른 수요이긴 합니다. 뭐 아파트 입지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1, 2, 3번 순으로 보는 게 좋겠다. 네, 그렇죠. 저 또 레미 아파트지랑 또 반포자에는 또 큰 차이가 없긴 하던데 또. 네. 그쵸? 네. 근데 지금 건역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밀릴 수는 있겠다 싶긴 하네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좀 섹터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잠원동이네요. 2번 네. 건역이.
야, 이걸 또 쪼갰네요. 네, 세 개로 쪼갰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포대교가 거의 센터인데 반포대교의 오른쪽에 있는 거의 뭐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저 부분이 아, 거의 1등입니다. 왼쪽. 네, 반포대교 오른쪽에 있는 네. 거기가 이제 1번이고요. 창당 고등학교도 또 들어오고. 네, 고등학교도 예정되어 있죠. 네. 학군도 좋고 신세계백화점과 그 고터몰 인프라도 너무 좋고요. 거의 뭐 반포동과 거의 센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2번은 이 반포대교랑 멀어질수록 2번, 3번으로 가는 건데 2번은 일부 한강뷰가 보이고 뭐 역세권이긴 하지만 학군, 뭐 인프라가 뭐 좋아서 이제 2번이라 할 수 있고 3번은 2번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좀 단지가 그 반포대교가 좀 멀어지기도 하고 소단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좀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역과도 거리가 멀어져서 가장 좀 떨어지는 권역이긴 합니다. 시세도 저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신반포 2차가 저게 완성이 되면 지금 2번 건역이지만 1번 건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반포의 대장이 되지 않을까요? 한강변을 너무 많이 네. 접하고 있어가지고 네. 한강 뷰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야, 그럼 또 지금 네. 있는 그대로 또 봐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재건축되면 서초구에서 1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잠원동은 또 재건축 단지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네, 관심을 그렇죠. 좀 가질 만 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 건역은 서초동이네요. 네. 야, 이거 헷갈려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또 슬라이스를 냈을까요? 일단은 경부고속도를 경계로 좀 생활권이 좀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경부고속도를 기준으로 왼쪽이 반포 잠원동 생활권이다 보니까 네. 왼쪽에 있는 거는 1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호선, 3호선이 지나고 뭐 학원가가 있고 뭐 네. 학군이 좋기 때문에 얘를 1번이라고 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를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이 2번과 3번인데 일단 2번인 2호선 신분당선이 교통이 좋고 초중학교 그 다음에 일단은 신축들이 많잖아요. 네. 상품성이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된 그런 쾌적성으로 인해서 2번으로 정했습니다. 3번은 2호선의 쪽에 있는 권역인데 교통도 좋고 초중의 학군도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인데 사실 이제 입지적으로는 3번이 좀 더 좋은데 아파트의 상품성이 네. 그 2번이 좋기 때문에 지금 좀 밀린다. 네, 어. 상품성이 좀 밀려가지고 2번이 아래쪽으로 3번을 그 위에 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엄청 큰 차이는 또 아니겠다 싶기도 네, 해요. 맞아요. 미세한 차이겠다. 근데 1번 건역은 또 신축이 없어가지고 좀 네. 상품 뭐 재건축 단지 저쪽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게 또 완성이 되면 또 당연히 2번, 3번보다는 더 비쌀 수 있겠다. 지금 이런 네. 이야기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방배로 가네요. 네. 방배도 넓어가지고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방배가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길게 좀 뻗어져 있는 그런 권역인데요. 네. 일단 1번은 일단 반포와 인접해 있죠. 아. 근데 이것만으로도 반포와 시세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 2번 저쪽이 핫한데 1번이 더 좋은 입지라는 거네요. 그렇죠. 입지적으로는 훨씬 1번이 낫죠. 교통도 좋고 반포와 인접해 있는 생활권이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신축이 뭐 들어섰고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권역입니다. 이번 권역이 요즘 가장 핫하긴 하죠. 사실 기존에 방배동에는 1000세대 넘는 단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무려 3000세대가 넘는 DH 방배가 들어오잖아요. 네. 저게 5구역이죠. 재개발. 네, 방배 5구역입니다. 네. 뭐 교통 4호선, 7호선도 있고 방배동에 없던 대단지 신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 약간 헬리오 느낌인데. 네. 억지로 얘기하면. 네, 방배동의 거의 헬리오 시티 네.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2번입니다. 3번은 더 남쪽으로 갈수록 이제 역까지 거리가 좀 멀어지기 때문에 2번은 7호선과 2호선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3번은 2호선 남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신축이 좀 있긴 한데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지형적으로 약간 오르막에 좀 있어서 네. 1, 2번에 비해서 좀 아쉬운 권역이긴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3번 건역이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3번 건역을 사는 게 무난할까? 아니면 1번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 사는 게 무난할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걸 보면 어떻게 좀 추천하시겠어요? 근데 당장 살기에는 사실 한 번이 좋기는 하지만 네. 1번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입지적으로는 확실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1번이 더 낫긴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네. 청계산하고 우면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1번 권역이 2, 3번 권역에 비해서 신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네. 네, 역세권이고 초중학교고 뭐 나름 쾌적하게 지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번 블럭이라고 정했고 2번, 3번은 아직은 비역세권이긴 합니다. 네. 좀 외곽에 있고 2번은 외곽에 있고 초중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역세권이지만 유례 가천선의 호재가 있고요. 3번 블록은 좀 2번 블록에 비해서 약간 좀 동네가 어수선하긴 하죠.
근데 초품화이고 뭐 양재천 있고 뭐 재건축이 이제 양재동 생활권이긴 한데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도 뭐 이래관전선이 호재가 있는데 왼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권역이 혜택을 보지는 못하긴 합니다. 1년 6개월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서울에 내 집만 하려고 하는데 무면동을 보고 왔다 하더라고요. 네. 이거랑 뭐 성동구에 있는 뭐 금호동 아파트를 보고 왔다고 하던데 어떤 게 나아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성동구 보라 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저게 더 괜찮긴 한데 네. 뭐 우면동도 물론 좋긴 한데 뭐 성동구도 좋고 사실 과천을 보는 것도 더 괜찮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서쪽 구가 아니라 차라리 과천이 나을 수도 있겠다. 네, 경기도긴 하지만 과천이 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포동이나 잠원동이나 입지 좋은 곳들 좋다는 거 사실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변화가 가장 많은 곳은 방배동 아니에요? 네, 방배동이죠. 이 방배동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배동은 사실 한때 이제 압구정 호초동과 함께 이제 네. 부촌이었죠. 고급 담도주택도 네. 있었고 고급 빌라의 정체성으로 최상류층에게 어필했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는 사실 한강변과 대단지이다 보니까 방배동에 살던 좀 부자 분들이 좀 많이 떠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좀 고급 빌라가 많다 보니까 재개발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언덕도 좀 있고 주택 구매층은 30대, 40대인데 이분들은 좋아할 만한 인프라나 그다음에 상품성에 해당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서 주목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배동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변화사항들이 생기고 있어서 방배동이 향후에는 좀 더 재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도에 보면은 저게 신축이 또 저 있잖아요. 네, 원페를라. 네. 네, 방배동에는 1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은데 네. 1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신축이 들어서죠. 원페를라하고 또 아까 5구역 네, DH. 비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입지 평가를 좀 해야 될까요? 저는 DH 방배가 10% 정도는 시세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레미안 원페를라는 좀 빌라 속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큰 대로를 안 끼고 있다. 네, 근데 DH 방면에 큰 도로를 끼고 그리고 뭐 4호선도 더 가까워서 강북의 일자리를 더 가기가 좀 쉽고 네. 훨씬 대단지이기 때문에 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H 방배가 원페를라보다는 10%는 더 높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실제 시세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기 두 단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여유가 되면 DH 방배가 더 낫습니다. 그렇게 딱 조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딱 교통정리 해줬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또 혹시나 뭐 13구역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데 뭐 이게 또 완성이 되면 연식 차이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여기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입지를 정리해야 될까요? DH 방배와 비교해서요? DH 방배가 더 낫습니다. 한강과 더 가깝죠? 좀 더 위쪽에 있긴 네, 한데 이쪽에 엄청 큰 있고, 차이는 아니고. 네. 단지가 더 예쁘잖아요. 모양이 네모나고. 방배 13구역은 좀 땅의 모양이 좀 덜 예쁘고 역까지의 거리도 또 가깝긴 하거든요. 4호선과 7호선을 더 이용하기가 더 쉽고 주변에 무엇보다 변화사항들이 많습니다. 다른 재개발 구역과 기존의 네. 구축들이 어우러져서 거의 신도시급의 그런 쾌적성을 보일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하죠. 옆에 방배 5구역 옆에 뭐 엄청 많네요. 네, 이런 변화사항들이 많습니다. 6,000세대 정도의 그런 아파트가 밀집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방배 13구역은 역까지 거리도 좀 애매하고 주변에 같이 들어오는 그 아파트들이 없다 보니까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나중에 저기 방배 5구역 입주할 때 들어갈까 아니면 13구역을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갈까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굳이 13구역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럼 또 교통정리가 됐네요. 저게 1등이네요. 향후 사모 아파트가 재건축 되기 전까지는 이제 1등일 네. 겁니다. 깔끔하네요. 네. 뭐 입지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초 뭐 그 어디라도 사실 뭐 가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가격이잖아요. 네. 만만치가 않은데 저 네. 가격을 저거 있는 그대로 다 괜찮다고 봐줘야 되는지 뭐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반포의 좀 대표적인 아파트 레미안 퍼스티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최근 10년 동안 상승률을 구하면 사실 너무 높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제외를 하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바닥이 거의 23년 1월이었거든요. 네. 그때를 기준으로 최근 10년을 잡아서 연평균 상승률을 달리로 구하면은 대략 약 15% 상승률이 됩니다.
그러면 18년도 1월을 기준으로 연평균 15% 상승률로, 물론 과거 평균 상승률이긴 한데 지금 시세를 유출을 하면 대략 48억 정도 나와야 되는 걸로 계산이 되긴 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시세가 55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가율이 33에서 33.5% 정도 되거든요. 34평 기준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떨어져도 저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는 연 15% 정도 오르잖아요. 50억이라고 하면은 1년에 약 7억 9천 정도 오르고 5년이면 37억 정도가 오른다는 계산이 서는데, 지금 당장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도 과하다는 시세가 회복이 되고 지금 얼마라고요? 55억 정도 됩니다. 그럼 7억의 차이가 있네요. 네, 그냥 이 아파트는 1년만 지나면 7억씩 오른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 1년치가 지금 고평가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가 될 거고 또 거기서부터 다시 또 출발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런 아파트는 네. 언제 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 지금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 조금 비싼 것 같다. 네, 저는 좀 그걸 정답은 없겠지만. 네,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과하든 안 과하든 참 이거를 살 수 있다면 대단한 능력자죠. 네, 그런데 사실 뭐 우리나라 최상위 아파트인데 이 시세의 의미가 바르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지인분이 21년 말 이때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샀거든요. 네, 한 35억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뭐 2년 정도 지났는데 15억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많이 올라서 부럽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금액이 거의 뭐 50억 가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안 팔고 5년만 더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아까 7억씩 플러스 된댔잖아요. 네. 그럼 5년이면 35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게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이걸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자산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더 네. 무서운 건 이 사람이 5년 뒤에 이걸 또 안 팔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럼 그 오른 금액에서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10%씩 10%씩 올라가도 그때는 뭐 한 17억이 아니라 10억씩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게 자산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포가 고평가니 저평가니 지금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언제 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어쨌든 조금 넓은 서초구였지만 오늘 이렇게 뭐 한 장 입지 그리고 조금 뭐 세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래도 서초구에 대해서 좀 윤곽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서초구 나왔으면 또 그 경쟁 지역도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강남구 네. 같은 지역들이 나와줘야 이게 좀 비교도 하면서 네. 질문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멤버십에서 매달 지역 분석을 하고 있죠. 뭐 지난달은 또 어디였죠? 지난달에는 강진구였습니다. 광진구 네. 뜨거웠었죠. 그래서 지금 벌써 서울 전역을 거의 다 돌았거든요. 거의 다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혹여나 또 같이 지역 분석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 있다고 하면 또 멤버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가서보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